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올인원 파워뱅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파워뱅크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노지에 가서 DC 전기부터 AC 전기까지 모든 우리가 캠핑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300Ah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순수정연파 2200W 인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AC 전기까지도 풍족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데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300A의 인버터까지 포함된 올인원이기 때문에 무게는 약 한 38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들기에도 정말 무거운 그런 파워뱅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차량에 올리고 내리고 해봤는데 겨우 좀 들 정도, 정말 끝삐끗하면 허리가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게가 무거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대신 이 제품만의 장점이 이렇게 캐리어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물론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캠핑장에서 내리고 나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아래쪽에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캐리어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이동이 되게 편리했습니다. 이 무거운 파워뱅크, 올인원 파워뱅크를 이렇게 캐리어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정말 멋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초록셀 올인원 파워뱅크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단자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내부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내부가 안전하게 좀 고정이 되는지 그런 모습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220V가 몇 와트까지 지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실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자레인지도 돌려보고 에어프라이어도 한 30분간 돌려보고, 그리고 청소기까지, 헤어 드라이기까지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서 우리가 노지에서 이런 220V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하는 전기들을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파워뱅크 300A 용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방전 테스트까지 해서 실제 이 제품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사용하던 이 맥주캔 뱅크 2단 맥주캔 뱅크를 한 분께, 좀 아쉽나? 자, 2단 맥주캔 뱅크하고 텀블러 파워뱅크 보조 배터리죠. 자,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신청을 댓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초록셀 올인원 파워뱅크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 가장 긴 길이죠. 세로로 세웠을 때 이 길이 같은 경우는 55cm가 나오고요. 가로 길이 같은 경우는 34cm. 자, 그리고 높이, 이 두께 같은 경우는 24cm 정도가 나옵니다. 배터리 300A에 인버터 2200W가 들어간 것 치고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9A의 충전기를 제공을 해주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좀 용량이 높다 보니까 높은 출력의 충전기를 원하신다면 추가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파워뱅크 본체를 살펴볼게요. 자, 본체에 보시면 이렇게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3억까지 들어가져 있네요. 보통 파워뱅크들이 1억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3억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배상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에는 초록셀이라는 파워뱅크 이니셜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인버터 내장이 돼 있고 10A 이퀄라이저를 제공한다고 돼 있네요. 자, 10A 이퀄라이저는 뭐냐면, 자, 만드는 방식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부에 이퀄라이저를 그냥 장착을 했어요. 하지만 이 초록셀 파워뱅크에서는 소비자님들이 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외장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고 싶은 사람은 꽂아서 안쪽에 넣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게 꽂아 놓으면 항상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 안 했을 때는 방전의 위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외장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선택대로 나는 계속 넣어놓고 싶다 그러면 꽂아서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셀이 좀 틀어졌다고 생각이 될 때만 이퀄라이저를 꽂아서 밸런스를 맞춰주겠다 이러신 분들은 외장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되게 센스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A,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제품들이 5A인데 2배 용량의 이퀄라이저를 제공을 한다는 거는 아주 좋은 점입니다. 자, 외관은 뭐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하드 케이스로 됐고요. 그리고 이 파워뱅크의 장점이 배터리를 안전하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눕혀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세워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옆으로도 들 수 있게 손잡이까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는 위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우리가 캐리어 손잡이까지 해서 손잡이는 총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채택된 이 케이스를 사용한 거는 편의성에 되게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튼튼한 캐리어 바퀴가 들어가 있어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동을 할 때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이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려면 솔직히 캠핑장, 주차장에서 내 사이트까지 가는 데만 들고 가는데 힘 다 빠집니다. 잘못하면 허리가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바퀴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노지를 가건 또는 오토 캠핑장을 가건 이동 시에 정말 편리함을 준다는 거. 저도 좀 막 끌고 다녔는데 그래도 바퀴는 정말 튼튼한 녀석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메인 단자들이 다 모여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이 동그란 온오프 스위치가 메인 전원입니다. 자, 메인 전원을 이렇게 켜게 되면 앞쪽에 적상계가 켜지면서 현재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줍니다. 현재는 좀 사용한 상태라서 202A로 표시하고 있고요. 총 용량 300A로 세팅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혹시라도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적상계 같은 경우는 TK15 350A짜리 용량, 최고 용량을 사용을 했고요. 자, 앞쪽에 적상계 가 켜지면서 이제 이쪽에 있는 핸드폰 충전 단자 C타입과 USB 단자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C가 포트 두 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DC 단자, 우리가 배터리의 전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단자 또는 DC 단자, 이렇게 총 5개의 단자가 구동이 되게 됩니다. 자, 메인 전원 스위치에는 핸드폰 충전 단자 C가 포트 2개, DC 단자 2개 이렇게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양쪽으로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소켓이 있는데요. 자, 이 소켓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별도의 인버터 스위치를 켜줘야 됩니다. 자, 인버터 같은 경우는 대기 전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켜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 인버터에 팬이 돌아가면서 이쪽에 액정이 들어올 거예요. 액정이 들어오면 이쪽에 220V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켜볼게요. 자, 이렇게 팬이 한번 돌아가면서 전원이 켜지고 이쪽에는 배터리 전압 표시, 그리고 중앙에는 소비 전력 표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력이 되는 전압 225V, 지금 이쪽으로 225V가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사용 전압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60Hz와 또 온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온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내부에 인버터를 넣다 보면 내부의 온도가 높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외부에서도 이 인버터의 온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인버터 같은 경우는 80도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온도를 보고 인버터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좀 적당히 써야겠다. 우리가 뭐 인버터 올인원이라고 해서 100% 배터리가 다 닳아질 때까지 최고 2200W로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용 환경이나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부분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버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온도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액정 패널도 좀 너무나 예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인버터의 액정 패널이. 자, 이렇게 인버터의 전원이 켜지게 되면 이렇게 220V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메인 전원을 끄게 되면 인버터도 같이 꺼집니다. 메인 전원은 말 그대로 메인 전원이다 보니까 메인 전원을 꺼버리면 인버터까지 같이 꺼지고요. 혹시라도 이 상태에서 킨다면 인버터도 다시 켜지겠죠. 사용하는 방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DC 전기를 사용할 때는 메인 전원을 켜고 DC 전기를 사용하면 되고요. AC 전기를 사용할 때는 인버터를 켜고 이 AC 전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외부는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워서도 쓰고 눕혀서도 쓰고 캐리어로 이렇게 기울여서도 가지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의 배터리의 고정은 잘 됐는지 또는 배선은 두꺼운 전선을 써서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터리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이 위쪽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배터리 고정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두꺼운 판넬로 볼트로 고정을 해놔서 이 배터리가 전혀 움직일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이사이에도 절연 작업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스펀지로 또 작업이 아주 잘 돼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BMS를 보시면 360A의 BMS가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보통 300A 파워뱅크면 260A의 BMS를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 여기에는 지금 360A, 정말 넉넉한 용량의 BMS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전선 같은 경우는 실리콘 전선 4AWG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두꺼운 전선을 사용해서 출력에 부족함은 없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출력을 담당하는 션터 저항 부분도 보시면 우리가 가장 두꺼운 전선이죠. 메인 출력선 같은 경우는 이 단자의 션터 저항의 가장 아랫부분에 잘 연결이 되어 있네요. 간혹 어느 업체들은 이런 부분을 좀 그냥 막 만들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꺼운 선이. 지금 보시면 메인 출력선이 가장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퀄라이저를 연결할 수 있는 밸런스 케이블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밸런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밸런스 체크를 해보니까 3.33, 3.33, 3.33, 3.32. 밸런스 아주 좋죠. 자, 여기에 만약에 나는 이퀄라이저를 장착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잭만 연결을 해서 이퀄라이저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장착을 하는 순간 여기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이퀄라이저가 작동을 하고요. 자, 이 이퀄라이저를 내부에 고정하고 싶으시면 이쪽 사이에 양면 테이프나 글루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안쪽에 이렇게 넣어둘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방전이 걱정되시면 빼두시고 자주 파워뱅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2200W의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인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혹시라도 내부를 열어볼 때 함부로 손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인버터에는 잔류전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쇼트 나서 따가울 수도 있고 이 인버터가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는 절대 만지시지 마시고요. 자, 이 인버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가 케이스가 방열판 역할을 좀이라도 더 해주는데 이렇게 내부에 매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은 더 많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자, 그 인버터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팬이 달려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달려 있죠. 자,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자, 이 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내부에 있는 열기를 바깥쪽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팬이 대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바람을 불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버터에 열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선풍기처럼 여기에 있는 열을 식혀주는, 바람을 이쪽으로 불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팬입니다. 그리고 팬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또 바람의 길을 좀 잡아주는 이런 아크릴판을 대놨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이 인버터 내부로 통하면서 열기를 좀 잘 식혀줄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또 그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 팬이 하나 더 달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나가는 팬은 아니고 나가는 통로만 만들어 놔서 우리가 이쪽에서 바람을 불어줘서 이쪽으로 열기가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버터도 상당히 잘 장착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DC 단자들 같은 경우는 시가포트도 좀 높은 전류를 사용하는 시가포트를 사용을 했고요. 스위치부터 DC 단자까지 전부 잭으로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내부는 상당히 심플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연결은 아주 잘 된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내부를 살펴본 결과 메인 배선이라든지 단자 연결, 그리고 인버터 고정이라든지 이런 팬 장착,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뭐 흠잡을 때는 없어 보여요.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우리가 배터리 고정을 할 때도 지금 배터리를 보시면 이렇게 4개를 한꺼번에 붙이지 않았잖아요. 최대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배열을 살짝 억각으로 이렇게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반듯해 버리면 위아래로 이렇게 편차가 생겨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를 올리고 이런 식의 배터리 배열을 만들어서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게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배터리 생산 용도도 나오네요. 2022년 6월 28일 날 생산된 배터리도 얼마 안 된 뭐 이 스티커를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는다면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새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부터 내부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소비 전력부터 높은 소비 전력까지 사용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노지에서도 AC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야외에서 캠핑을 하면서 DC 전기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용량이 300A로 넉넉하다 보니까 풍족하게 DC 전기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220V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간단하게 인덕션이나 우리가 캠핑을 하면서 사용하는 220V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리하더라고요. 특히나 노지에서 220V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액정 패널에 소비 전력도 표시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리한 올인원 파워뱅크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AC 전기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비 전력이 약 1100W 정도 나오는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찜을 돌려서 5분 동안 가동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위치를 켜고 220V 단자에 전기 코드만 꼽아주면 되니까 너무나 간편하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적상기에는 1.1kg로 표시가 되고요. 88A를 소비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좀 높은 전류죠.
그리고 인버터 액정 패널에도 1130W라고 표기가 되면서 온도는 28도, 지금 정확하게 소비 전력을 측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계란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약 5분이 지나고 계란찜을 꺼내 보는데 와, 정말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순수정연파 2.2kg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1.1kg는 그냥 정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야외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전기를 사용해서 계란찜을 한다면 정말 좋겠죠. 자, 다음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치킨을 한번 튀겨볼까 합니다.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높은 전력으로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인버터를 테스트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30분에서 50분 가량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올인원 파워뱅크들은 중간에 멈추긴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초록셀 파워뱅크는 버틸지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낼 거예요? 다 정리해야 되니까. 자, 소비 전력은 1.5kg 정도가 나오고요. 120A를 소비하고 있네요. 아주 높은 소비 전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인버터 액정 패널에도 1520W 정확하게 표기가 되고요. 현재 온도는 41도입니다. 이렇게 내부 온도가 표시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자, 40분이 지나고 에어프라이어를 꺼내 보니까 치킨이 노릇노릇 너무나 맛있게 잘 익었네요. 야외에서 이런 치킨을 해 먹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체인점 계약부터 하고 오세요. 저 오늘 본사 대리하고 계약하기로 어때? 얘기했다면서요. 맛있어. 계약 못합니다. 진짜 맛있어. 계약을 왜 못해요? 응. 방금 전 재산, 아까워.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자,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총 용량 300A 중에 몇 암페어가 실용량으로 나올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10A 방전으로 약 30시간을 방전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실용량은 방전 테스트로는 292A라는 높은 용량이 나왔습니다. 300A 파워뱅크 중에 292A의 용량이 나왔다는 것은 제 용량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고요. 실제로 파워뱅크는 3%의 잔량이 남았으니까 총 용량 300A가 정확히 맞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초록셀 올인원 파워뱅크를 사용을 해봤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배터리 용량은 300A 중에 292A 방전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로 배터리 용량도 남은 상태라서 300A가 다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버터도 우리가 2200W의 순수 저연파가 들어갔는데 제가 실제로 1700W 이상을 지속으로 30분 이상 구동을 해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올인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인버터가 내부로 이렇게 포함된 제품 같은 경우는 스펙이 좀 높더라도 아무래도 열 발산이 더 심하기 때문에 좀 더 낮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1700W 이상까지 지속으로 사용하면서 내부 온도도 60도가 넘어가지 않는 선이라서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내부 인버터가 80도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또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도 인버터 사용도 충분히 높은 전력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실제로 인버터도 에어프라이어를 돌리면서 높은 전력으로 오랜 시간 사용을 해볼 테스트를 일부러 진행을 해본 거고요. 내부의 온도가 얼마나 높아질까 이런 걱정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노지를 많이 다니시는 그런 캠퍼분에게는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무게는 38kg로 무겁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캐리어 방식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 녀석이니까요. 혹시라도 파워뱅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초록셀 올인원 파워뱅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초록셀 올인원 파워뱅크 판매처 같은 경우는 제목 밑에 댓글 첫 번째 링크로 남겨두고, 그리고 상세보기란에도 남겨둘 테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한번 제품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